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가 선택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의 경우에도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이 대략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 전체 인구의 5%에 가까운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한번 찾아보시면 미국에 이민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경우를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선택할까요? 오늘은 미국 이민이 가진 장점을 깊이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 최고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직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요.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직업에 불만을 갖고 있을 경우에 커리어를 확장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산업 기반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IT 부분에 있어서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요. 금융 부분에 있어서도 헬스케어, 그러니까 제약산업, 바이오텍 산업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첨단 제조업 업체에서도 그렇고요.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도 그렇고, 마케팅에서도 그렇고, 국방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미국 회사들 또는 미국의 산업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또한 이력과 경력보다는 실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정년이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정년이 다가오는 그런 40대 후반이나 50대 분들은 본인의 실력과 상관없이 나이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요. 미국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아예 안 본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에 덜 구애받는 그런 직업의 안정성이 있다. 본인이 실력이 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커리어도 나이와 상관없이 또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40, 50, 심지어 60이 넘어서도 본인이 커리어를 전환해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대 어린 직원과 40대, 50대 직원들이 섞여서 같은 일을 하는 것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 최고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소득 직장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국에서 고소득 직장, 머리에 바로 떠오르는 직장 하면 의사라든지 변호사 또는 일부 IT 계통의 직장 이런 것들이 떠오를 텐데 미국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본인이 기술이 있다면 건설 업종이나 헬스케어 업종, 제약, 바이오텍 또는 금융 업종, IT 업종, 제조 업종, 고소득 직종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연봉 상승폭 자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본인이 실력이 있다면요. 그래서 결국은 능력으로 승부를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미국은 가장 넓은 무대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높은 임금, 결국은 이제 첫 번째 포인트와 연결이 되는 건데 성과와 연동된 보상 구조,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직군별로 보상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1인당 GDP 자체가 곧 9만 불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직군별 보상 수준이 여러분이 어떤 직군을 상상하시더라도 심지어 블루컬러 업종을 상상하시더라도 한국 대비 최소 2배에서 3배, 4배, 5배까지 받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또한 연봉의 인상이 한국처럼 연차가 차면 3%, 5%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성과 기반으로 파격적인 연봉 인상이나 보너스 인상 또는 승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력과 결과가 직접 연결되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협상이라는 것이 매우 보편적입니다. 그게 어떤 연봉에 대한 협상이든 어떤 직군을 바꿀 때의 협상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플렉서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점으로는 다양성과 표용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흔하게 얘기하는 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가 있죠. 미국에서 성공한 이민자들이 그 정도로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한국인으로서 대성공을 했다라는 얘기를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민자들은 어디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게 뭐 아시아 여러 나라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남미든 다 있습니다만, 현지에서 한국인이 뿌리를 박아서 그 나라에서 대성공을 했다, 대기업을 일궜다, 이런 얘기는 사실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성공한 사람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다양성이 있고 표용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나라 자체의 시작이 이민자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능력과 실력 그리고 재력,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백인부터 흑인, 뭐 라티노, 에이시안, 유태인,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인종이 다 혼합이 되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한 단순히 뭐 그 회사에서뿐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음식 문화라든지 종교적인 다양성,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자유롭게 공존을 하고 있어서요. 이방인이라는 감각이 금방 사라진다.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 안에서 나도 일부의 어떤 일원으로서, 이 나라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 다음 장점으로는 결국 아이 교육입니다. 한국인들이 이민 가는 뭐 이유 중에 1순위는 거의 아이 교육이죠. 이런 아이 교육의 기회가 폭이 넓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퍼블릭 스쿨, 뭐 보편적으로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 게 어떤 주에 가셔서 그 지역에 퍼블릭 스쿨을 이용하시게 되면 수업료는 무료죠. 하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각종 사립학교 제도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공부가 한국의 그런 암기식 교육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창의성이나 어떤 토론 교육, 리더십 중심의 교육이 많고요. 또한 예체능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특히 이제 음악과 체육 교육, 이런 것들을 좋은 미국의 아이비리그 스쿨이나 뭐 탑 20 스쿨 정도로 가려면 한 개씩은 거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요. 왜냐하면 결국 대학교에 입학을 할 때 레주메를 쓰고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그 내용을 채울 때 내가 공부를 잘했다 이거 가지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본인이 예체능을 했고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했고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팀워크, 또 가장 중요한 게 팀워크 중에 하나죠. 팀워크를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공부만 가지고는 이런 내용들을 채워 넣고 인터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결국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미국 현지에서도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설령 약간 못한다 하더라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만약에 공부를 잘한다, 그렇다면 뭐 미국의 그 중고등학교 학업 수준이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착각이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부 AP Accelerated 프로그램 수업을 들으면 대학 수준의 그런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뭐 아너스 프로그램, 스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뭐 영재반의 그런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한 대학 진학을 할 때도 단순히 뭐 한국처럼 수능 점수를 받아서 서열별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취미나 재능, 그리고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전공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많다면 미국 현지에서도 워낙 유명한 기숙형 사립 학교가 있으니까 이런 곳을 가도 되고, 만약에 그 정도의 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 현지의 공교육만 받더라도 충분히 좋은 그런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에 살게 될 때 장점은 주거 환경이 여유롭다, 자연과 도시의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대부분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죠. 사실 뭐 그게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공동주택에 상당히 갑갑한 구조입니다. 뭐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타고 집으로 들어가서 실내에 대부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연과는 유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인데요.
미국은 단독주택,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기본으로 합니다. 상당히 그 공간 자체가 여유가 있습니다. 집이 앞마당, 뒷마당이 있고요. 또 차고가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그런 환경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바쁘게 살 때는 도시 생활을 하다가 쉬고 싶으면 바로 숲과 해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어떤 면적 자체가 한국의 99배에 달하죠. 예, 대한민국의 99배에 달하는 엄청난 영토를 자랑하기 때문에 본인이 뭐 스키를 타고 싶든 아니면 해변을 가고 싶든 1년 4계절 내내 이런 부분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과 레저 부분에 있어서 좀 풍부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특히 뭐 골프나 낚시 같은 것을 좋아한다. 특히 이제 골프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장점은 자기 주도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직장 생활을 생각해보면 뭐 한마디로 정의하면 갑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직장에서 어떤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어떤 모든 연공 서열에 따라서 본인의 위치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회사의 전략이 나오고 나는 그 전략에 맞춘 보고서를 써야 되며 상위 보고를 해야 되고, 내 행동 하나하나를 모든 사람들이 개입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직장 생활 자체가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시간이나 일정 관리를 상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찾게 됩니다. 또한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 문화가 지금도 상당히 보편적입니다. 특히 뭐 팬데믹 이후에 원래도 미국은 재택근무가 흔하게 있었습니다만 더더욱 자율화가 돼서, 물론 일부 대기업들은 뭐 주 5일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건 여전히 소수고요. 기본적인 방식은 주 3일 근무가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2, 3일 정도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 또한 본인이 집에 일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뭐 오늘은 재택근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라는 거죠. 누가 뭐라 하든 신경을 덜 쓰고 내 삶 자체를 설계하기에 상당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 다음 장점으로는 창업과 투자 기회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장 월급만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들 아시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투자로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뭐 주식, 부동산, 리츠, 뭐 또한 여러 비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ETF.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단연코 미국 시장입니다. 한국 분들도 요즘 아무리 뭐 한국 주식시장이 좋다고 하지만 또 미국 주식시장에 계속 돈이 유입되는 것만 봐도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죠. 투자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웬만한 상품들은 다들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크게 열려 있습니다. 또한 투자뿐만 아니라 창업을 할 경우에도 LLC 자체 설립이 상당히 간단하고 창업의 장벽 자체가 낮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와 열정,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시드머니만 있다면 창업을 하고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도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아서 어떤 창업을 한다, 이런 부분도 한국보다는 투자 환경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한국이 여러분들이 뭐 음식 배달이라든지 뭐 온라인 쇼핑이 좋다라고 하시는데, 요즘은 미국도 한국 못지않게 좋습니다. 뭐 아마존에 배달을 하게 되면 일일 배송도 흔한 경우고요. 심지어 추가 비용을 들게 되면 더 빨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나절 만에 배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차량 공유 서비스, 뭐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것들을 매우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좋죠. 한국은 우버가 없으니까요. 또한 그 금융 시스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서비스 자체가 빠릅니다. 또한 의료, 보험, 은행들도 그 모바일 뱅킹 자체 그 어떤
편의성은 한국보다도 더 잘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다문화 환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환경 자체가 여러 인종이 섞여 사는 나라다 보니까 글로벌 마인드가 형성이 될 수 있고 여러 지역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동네 커뮤니티나 스포츠 클럽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고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장점으로는 복지와 보험 구조가 생각보다는, 이게 저는 장점이라고 뽑기 약간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특히 가족이 있는 경우에 지원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의료보험이 물론 미국의 의료보험이 굉장히 비쌉니다만 회사를 다니게 된다면 회사에서 의료보험 지원이 좋습니다. 지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고요. 또한 치과나 안과에 별도의 보험 프로그램이 있고, 또한 또 미국의 복지 혜택 중에 하나가 401k라고 하죠. 미국의 퇴직연금 시장이 본인이 내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매칭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받은 돈으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대부분 S&P 500이나 또는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로 갈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퇴할 때까지 보통 20년에서 30년 정도 이 401k를 퇴직연금을 계속 돈을 내게 되면 은퇴할 때 상당히 큰 은퇴 자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이 사실 좀 빈약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도 장치가 있습니다. HSA라는 건데요. 이 HSA의 헬스케어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계속 돈을 납부를 하게 되면 과세 자체도 면세가 될 뿐더러 이러한 돈으로 나중에 혹시 큰 병이 걸린다거나 수술을 할 때 여기서 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의료 자체도 혜택이 아주 그렇게 빈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이민의 장점은 단순히 소득이 높다가 아닙니다. 더 넓은 시장, 더 다양한 사람들, 더 많은 선택지 속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삶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물론 이민은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큰 기회가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판단하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